침대에 누워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을 후회는 무엇일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것만은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게 될 순간들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간호사, 심리학자, 의사들이 임종을 앞둔 수많은 노인들과 대화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후회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거나 명성을 얻지 못했다거나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인간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99%의 노인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한 시간들, 그리고 결국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치명적인 후회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수많은 선배들의 마지막 통찰이자 우리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삶.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고, 학교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사회는 특정한 성공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부의 기대가 너무 강력해서 점차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바라는 모습이 마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기를 자신이 정말 원했던 직업이나 진로를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았으며, 정말 사랑했던 사람 대신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과 타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망을 고려한 결정인지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공허함이 쌓여갑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주요 결정의 기준이 되곤 하죠.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의 시선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들고 결국 자기 소외로 이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지향적인 삶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 타인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를 주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에 따라 살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그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일과 성취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삶.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공은 주로 직업적 성취,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로 정의되고 우리는 이런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 특히 남성들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며 승진과 성과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 자기 돌봄, 취미 활동 등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졌으며 자신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일에서의 성취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번아웃까지 경험하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열정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의 문화는 종종 깊은 성찰과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일과 성취에 집중하다 보면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80년 이상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행복과 건강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과 나머지 삶 사이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길 자신이 죽은 후 누구도 그는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그는 더 많이 웃고 즐겼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과 성취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 성장, 건강, 기여, 내적 평화 등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개념으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억누르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삶.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참아라, 꾹 참고 견뎌라,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와 같은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자주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화가 날 때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며,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기보다는 숨겼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억압이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항상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깊은 관계는 취약함을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두려움, 희망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취약함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고 결국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억누르면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경계를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NO라고 말해야 할 때 YES라고 하고 불편함을 느껴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더 솔직하게 살 걸, 내 감정을 더 표현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는 것을.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삶.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친구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종종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 가족에 대한 책임, 지리적 거리 등을 이유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 자신의 역사와 맥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친구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연속성의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친구들은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지지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가족 관계가 때론 의무와 책임감으로 얽혀 있다면 친구 관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선택적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친구들과의 대화는 종종 더 솔직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은퇴, 배우자의 사망, 신체적 제약 등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아질 때 친구 관계는 중요한 보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때로는 친구 관계가 선택적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직업적 성공, 가족 부양, 자기 개발 등이 우선시되고 친구와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상적인 좋아요와 댓글이 진정한 대화와 공유된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나 직장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깊게 연결되었는지입니다. 5번째,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룬 삶.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문장들 너무나 익숙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꿈을 위한 선택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혹은 단순한 두려움과 관성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룬 것입니다. 꼭 방문하고 싶었던 장소, 배우고 싶었던 기술, 시작하고 싶었던 취미, 만들고 싶었던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라는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뤄졌지만 종종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미루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은 고귀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변화와 도전을 막기도 합니다. 현재의 불편함이 익숙하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편이야라며 자신을 설득하며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던 것들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또 다른 요인은 충분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보다 더 준비되면, 더 돈이 생기면, 더 시간이 생기면 그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관계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후회 없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느끼고 싶은 감정,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은 보장되지 않으며 오직 지금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6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삶. 젊고 건강할 때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며 운동은 뒷전에 두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 몸은 강하니까, 나중에 케어하면 돼 라며 건강을 담보로 현재의 편의와 성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 성공, 명예를 얻어도 건강 없이는 그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결과는 대개 노년기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이 쌓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수명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건강은 신체적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 정서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관리,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 등도 총체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건강에 관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적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심각한 질병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관리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쁜 습관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감소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강관리의 시작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더 큽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더 일찍 건강에 투자했더라면, 담배를 끊었더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삶.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와 배신,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쉽게 용서하거나 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일종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옳다는 도덕적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감정들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울증과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감을 왜곡시켜 삶을 더 어둡고 적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기를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한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가능성을 빼앗아 갔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오랜 불화, 옛 친구와의 단절,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미해결된 감정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용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 등에서 생긴 상처는 매우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의 화해와 용서는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용서의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각한 학대나 배신과 같은 깊은 상처의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용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그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임종을 앞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왜 그 평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후회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자신답게 살라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따르고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작은 단계들을 통해 조금씩 더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소중한 친구에게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미루어왔던 취미나 열정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볼 수 있을까요? 혹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볼 수 있을까요?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의 기대나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망에 기반한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들이 모여 후회 없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의 후회를 통해 우리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선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책에서 각 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나요?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다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길입니다. 운명에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 낯선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당당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봄, 무성한 잎을 키우는 여름을 지나 이제는 결실을 맺는 가을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계절이 그러하듯 인생의 가을 또한 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심과 패기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대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첫 직장에 지원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모두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도전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직장과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졌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 맞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패한다 해도 어떤가요? 인생은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두려움에 묶여 보내기보다는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두 번째, 과거의 실수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선택들은 후회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값진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도 그 그림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행복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인사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마치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감정일까요? 행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검열하게 되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행복만큼 중요한 다른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 성취감, 연결, 성장.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행복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깊은 충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보물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아닌 자원봉사나 멘토링, 가족과의 관계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삶의 부산물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네 번째, 돈에 잡혀 살지 않기. 돈은 우리 삶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풍요로운 삶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부자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조금 더를 원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경험의 풍요, 관계의 풍요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통장 잔고는 늘어가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하고 그 수단을 통해 어떤 가치 있는 경험과 관계를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만큼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번째, 소유욕 내려놓기.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들을 모으며 살아옵니다. 집, 자동차, 가구, 옷, 책, 기념품.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우리의 추억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물질적 소유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물질적 짐을 덜어내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침대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오래된 책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매일 그것들을 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소유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기되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서적, 골동품, 귀중품 등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생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6번째, 칭찬에 목매지 않기.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사나 동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죠. 이런 외부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매는 삶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인정 욕구가 더욱 강화되기 쉽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나 댓글의 양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숙함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충분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고 따를 때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가치와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기에 더욱 자유롭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7번째, 여가에 취하지 않기.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여가 시간을 만끽하지만 점차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식과 여가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학습, 사회 참여 등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 감각을 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경험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런 몰입 경험은 단순한 소비적 여가가 아닌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에서 주로 찾아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젊었을 때 여유가 없어 미뤄두었던 공부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가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균형 잡힌 여가 생활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휴식과 활동, 개인적 즐거움과 사회적 참여, 소비와 창조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충만한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스마트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들은 정보 접근, 소통,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디지털 기기 의존은 실제 인간관계와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디지털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기보다는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연결, 새로운 지식 습득,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긍정적 용도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실제 세계와 교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산책,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 등을 디지털 프리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죠. 또한 TV 시청 시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TV 시청보다는 독서, 대화, 창작 활동 등 더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실제 세계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노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참된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멋있는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더 자유롭고 충만한 노년을 위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0대, 70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또 다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어내기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과거의 후회, 물질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더하기보다는 빼기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밥을 줄임으로써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줄임으로써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임으로써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이 만발한 봄의 아름다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곱게 물든 단풍잎처럼, 때로는 낙엽이 쌓인 고요한 숲길처럼 더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후회 대신 수용을, 집착 대신 자유를, 의존 대신 자립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멋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